그래서 일단은 경우의 수부터 할게. 요거부터 어차피 좀 뭐 다 가야 되니까 경우의 수부터 하자. 경우의 수에서 일단 처음에 시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시행? 시행이 뭐지? 시행? 시행. 행. 행시. 응? 시행이 뭐야, 시행? 시행. 모르냐? 그냥 하는 거. 그냥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가, 뭐 동전을 던진다든가, 뭐 그런 실험 또는 관찰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는 정의가 좀 길거든. 긴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실험이나 관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게 있지. 사건. 사건이라는 건 이 시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결과지. 시행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구하래. 보통 우리가 사건을 기호로는 이제 대문자 A, B, C 이렇게 뭐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쓸 때는 보통 집합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야. 뭐가 있을까? 주사위 2의 배수. 246 있지, 246. 맞지?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사건. 그치? 그러니까 시행의 결과. 그리고 이 A라는 사건의 가지수. 이게 뭐야? 요게 지금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건에 대한 그 가지수를 구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 연장선에 순열 조합과 이런 원순열, 뭐 중복순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경우의 수 얼마나 잘 꼼꼼하게 빠짐없이 잘 세냐, 그게 이제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합의 법칙. 뭐 하겠다는 얘기야? 더 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더 하겠다는 얘기인데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이 합의 법칙이라는 걸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겠다 이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너네가 이번 방학 때 뭐 부산으로 놀러 갈 거래. 부산으로 놀러 갈 건데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버스가 있대. 버스가 한 3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까지 가려면 뭐 전철이라고 하자. 전철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대. 그리고 돈이 좀 많아서 난 택시 타고 갈래. 와 씨. 택시 타고 간대. 택시 한 가지. 이렇게. 그러면 내가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8가지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 버스를 타는 사건이 A고 요거는 B, 요걸 C라고 했을 때 A, B, C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없지, 그치?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그냥 버스 타고 끝이고, 전철 타면 전철 타고 끝이잖아. 택시 타면 택시 타고 끝이고, 맞지?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내가 버스를 타면서 동시에 전철을 탈 수는 없잖아.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세 개의 사건을 다 더해서 8가지로 계산하겠다. 이런 게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볼게. 자, 이번에는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이것도 사건 A, B라고 생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2의 배수는 2, 4, 6이 있고 3의 배수는 3하고 6이 있거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어. 그지?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눈이 2이면서 동시에 3일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요 사건과 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3가지 더하기 2가지 해서 5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제 겹치는 게 있는 거지. 겹치는 거.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표현하진 않고 이건 이제 겹치는 부분인 거지. 요 사건에도 들어가 있고 요 사건에도 들어가 있는 그냥 겹치는 부분.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도 2번을 셌으니까 그거를 하나를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계산하면 4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너네 이 합의 법칙이 뭐랑 좀 비슷하냐면 너네 집합 오랜만이네. A 합 B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하지? 이건 알 거야. 이건 까먹지 않았을 거야. 이건 알 거야. 어떻게 구하지? NA 더하기. 이거 까먹으면 사고인데 NB 마이너스 A 교비지. 맞지? 교집합 빼잖아. 얘랑 똑같아. 방법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냥 다 더한 거고. 맞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게 있으니까 교집합 뺀 거고. 그래서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무튼 합의 법칙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두 번째는 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이라는 거는 곱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언제 쓰냐면 A, B라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이 동시에라는 말은 동시간대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에 의미도 들어가 있어. 둘 다 이제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런 거지. 집에서 도서관을 갔다가 학원까지 오는 경우의 수.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 3가지 길이 있고 도서관에서 학원까지 4가지 길이 있대.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사건은 A, 도서관에서 학원까지 가는 사건을 B라고 하면 A하고 B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맞지. 그치? 그러니까 동시간대는 아니지, 당연히. 왜냐면은 얘가 이제 이쪽 길을 가면서 동시간대에 이쪽 길을 갈 수는 없잖아. 이건 불가능하잖아, 물리적으로. 맞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라는 의미인 거지. 이렇게 갔다가 도서관 들러서 볼일 보고 이쪽 길로 이렇게 오는 거. 맞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요 사건은 3가지, 요 사건 4가지라고 해서 곱하기를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12가지. 됐어? 요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하나 더 해보자. 뭐가 있지? 이런 게 있다 해보자. 철수가 우리 철수가 내일 소개팅을 좀 한대.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 소개팅을 하려면 그래도 좀 이제 좀 꾸미고 가야 되잖아, 나름대로. 그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입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옷장을 열어봤더니 상의가 한 4벌 정도 있고 하의가 한 3벌 정도 있대. 그리고 신발이 뭐야 막 신발이 한 20켤레 있대. 신발 완전 부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철수가 코디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가 될까? 그치? 4 곱하기 3 곱하기 20 이렇게 쓰면 되지. 내가 상의 하나 딱 고르고 그냥 끝나고 갈 거 아니잖아. 상의만 입고 가는 미친놈이 어딨어. 그치? 하의도 골라야 되고 신발도 골라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만 고르고 끝난 게 아니라 다 골라야 끝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이 3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이렇게 다 곱하기로 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2가지. 자, 요거 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노가다가 있어. 일일이 세는 거지. 그냥 하나씩 다 세는 건데, 이거는 그냥 세면 되지 뭐하러 또 따로 방법이라고 이제 해놓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그 규칙이 좀 필요해. 어느 정도의 좀 규칙도 있어야 되고 정리도 좀 잘 할 수 있어야 돼 갖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 있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생각해보자.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5의 배수. 그럼 5의 배수 뭐가 있지?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거. 합에서 5의 배수 될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뭐가 있어? 5가 있지. 또 10이 있겠지. 더 이상 없지? 그치? 그럼 이제 5가 되는 건 뭐 있을까? 1,4, 또 2,3, 3,2, 4,1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합이 5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2,3부터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2,3부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더해서 5 되는 거? 아, 2, 3이 있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헷갈린단 말이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분명히 내가 빠뜨리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중복하는 걸 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끝자락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이거에서 시작하든 이거에서 시작하든 끝자락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내려가거나 뭐 점점점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일단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합이 10인 건 뭐 있어 그러면? 그치, 4,6이 있고 또 뭐야? 5, 5가 있고 6, 4가 있겠지.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없지. 그치? 이 합이 5이면서 동시에 10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가지수를 더해주겠지.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4가지, 3가지니까 총 더해서 7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 그 노가다에서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영도라는 게 또 있어. 수영도. 수영도라는 거는 너네 그 옛날에 마인드맵 같은 거 해봤잖아. 주제 하나 정해놓고 가지쳐서 쭉쭉 나가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 얘도 이제 가지쳐가면서 하나씩 써서 이제 일일이 세는 건데, 여기서 잘 나오는 그 상황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얘기해 보면 이런 거 있어. 너네 자물쇠 같은 게 있어. 자물쇠. A, B, C, D 자물쇠가 4개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 자물쇠 4개에 맞는 열쇠들이 각각 있겠지. 그치? 근데 그거를 막 섞은 다음에 그냥 랜덤으로 하나 뽑아서 꽂아서 돌렸어. 근데 이제 열리지 않았대. A가. 마찬가지 B도 해봤더니 안 열렸고 C, D 다 안 열렸대.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자물쇠를 다 각각 꽂아서 돌려봤는데 하나도 열리는 게 없대. 그러니까 다 안 맞은 거지. 다 안 맞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 그럼 이럴 때 이제 보통 그냥 하나씩 세는 건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냥 하나씩 세는 건데, 일단 A에 그럼 꽂힐 수 있는 열쇠가 뭐가 있어? B, C, D가 있지. 그래서 B, C, D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A에 B를 꽂았다고 했을 때 B에 꽂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안 열려야 되니까 A하고 C 아니면 D 이렇게 있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치는 거야. 그럼 BA를 꽂았다 쳐볼게. 그럼 남은 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DC로 가야지. 그치? 그래야 다 안 열리겠지. 그치? 그 다음 BC 갖다 쳐봐. 그럼 그 다음 뭐야? DA로 가야지. 그치? 그 다음 BD 가면 AC로 가면 되지. 됐어? 요렇게. 그 다음에 C를 꽂았다고 했을 때는 여기는 뭐야? 올 수 있는 게 A 혹은 D가 되겠지. 그럼 CA가 왔다고 치면 남은 게 이제 BD니까 DB 순서로 가야겠네. 그치? 그 다음 CD가 왔을 때는 이제 뒤에 뭐가 올 수 있어? 그냥 AB 혹은 BA 둘 다 괜찮지? 맞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D가 꽂혔을 때는 A하고 여기 올 수 있는 건 C밖에 없네. 그럼 DA니까 뭐가 있지? BC가 있겠네. 그치? 그리고 DC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AB 혹은 BA 이렇게 가능하겠지. 그래서 총 몇 가지야? 9가지지, 9가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자물쇠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열쇠가 꽂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다. 이렇게 이제 세는 거지. 이런 게 수영도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만 이 수영도를 쓴다라는 게 아니라 수영도를 사용하는 상황 중에 하나야. 근데 좀 잘 나오는 유형이라 내가 지금 이걸로 예시를 든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요거는 요 상황 자체는 지금 내가 자물쇠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냥 숫자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1, 2, 3, 4라는 4개의 숫자가 있고 자리가 4자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자리를 A1, 요 자리 A2, 순서대로 A3, A4 이렇게 얘기했을 때 AI가 I가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같은 내용이지. 그치? 같은 상황이잖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상황 자체는 조금 잘 나오다 보니까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지수까지 같이 외워두면 좀 편해. 9가지. 오케이? 4개 있을 때 9가지. 5개 있을 때 44가지. 외워. 알았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 어차피. 사실 이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는 이걸 직접 다 하란 얘기잖아. 근데 44가지까지도 엄청 많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지. 그러다 보니까 6개 이상은 절대 안 나와.
맞지? 그러니까 5개까지만 진짜 많아봐야 5개까지 나오니까 요거까지만 그냥 외워놔. 원래 이게 공식이 있긴 있어. 이것도 공식이 있거든.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고등 과정에서 안 배우니까 딱 이 2개만 외워. 그리고 3개짜리도 있긴 한데 A, B, C 딱 3개짜리. 근데 이거는 직접 해봐도 돼. 2가지밖에 안 나와.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직접 해보면 딱 2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기억하라. 요거 2개. 그리고 이게 옛날에 아산고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딱 이 상황인데 자물쇠가 5개였어. 5개 자물쇠 상황에다가 하나는 열리고 나머지 4개가 안 열리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 기출문제로.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보면 일단 열리는 거 하나를 선택하는 게 몇 가지야? 5가지겠지? 그치? 그럼 뭐 2가 열렸다 쳐봐. 그럼 나머지 4개에 대한 수영도 몇 가지야? 9가지지. 그래서 5 곱하기 9에서 답이 45가지야. 이해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걸 외우고 있으면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놔. 그래서 여기까지 총 3가지 방법으로 너네가 이제 경우의 수를 찾아주면 되고, 그리고 솔직히 이 3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모든 경우의 수 문제는 다 풀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풀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들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좀 잘 나오는 활용도가 높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외우는 건데, 기호로 만들어서 외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일단 계승. n의 계승이라는 게 있지. n 팩토리얼. 뭐지 이거?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잖아. 맞지?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 n 곱하기 n-1 기억하네. n-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1까지 다 나열하고 곱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뭐 5팩토리얼 이건 뭐야? 5, 4, 3, 2, 1 그지? 이렇게 다 계산하면 뭐 120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리고 이 팩토리얼 자체도 너네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변형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5팩토리얼을 5 곱하기 4팩 이렇게 이제 좀 끄집어내는 거지 5만 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얘를 만약에 뭐 6팩토리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곱하기 6만 하면 6팩토리얼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지? 여기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런 게 n의 계승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순열이지. 순열이라는 거는 이제 정의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뭐야? r개를 뽑아? 뭐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지. 맞아. 다 지웠구나. 기억에서. 그치? 나열까지 하는 거지. 요게 순열인데, 일단 기호로는 우리 NPR이라고 하지. NPR. 기억하냐? NPR이라고 해.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지. A, B, C, D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딱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을 거야. 2명만 뽑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그냥 가지수 세보면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3가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그치?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2명을 다 뽑을 때까지가. 그래서 4가지 곱하기 사용해서 3가지. 해서 12가지라고 쓰는데, 이걸 기호로 이제 서로 다른 4명 중에 서로 다른 2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니까 4P2라고 쓰는 거지. 맞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이 기호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4부터 시작해서, 그치?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는 거야. 그치? 하나씩 4에서 1 까면 3이잖아. 그 다음 3에서 1 까면 2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씩 까면서 몇 개가 나올 때까지? 숫자 2개 나올 때까지. 그치? 2개 나올 때까지 써서 곱하는 거지. 오케이? 뭐 다시 뭐 이번엔 A, B, C, D 2라고 쳐봐. 이번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 뽑을 거래. 회장, 부회장, 총무. 그럼 어때? 가지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 기호로 뭐라고 써? 5P3으로 쓰겠지. 그치? 그러니까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몇 개 나올 때까지? 숫자가 3개 나올 때까지. 왜냐면 자리가 3개니까 아무래도. 그치? 그래서 그거까지 쓴 다음에 다 곱하는 거. 이게 이제 순열이지. 됐지? 그리고 이 순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앞에 요 예시에서
내가 만약에 처음에 A를 뽑고 그 다음에 B를 뽑았어. 이거 하고 처음에 B 뽑고 그 다음에 A를 뽑았어. 요 두 가지의 경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당연히. 그치? 이거는 A가 반장이고 얘는 B가 반장인 거니까 다른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었을 때 다른 경우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순서를 고려한다라고 나는 보통 얘기를 하고 순열 쪽으로 가는 거야,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을 때 다른 경우의 수가 됐어. 그러면 얘는 순열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순서를 고려해야 되니까. 됐어? 이은 거랑 마찬가지로 너네 그런 거 있잖아. 1, 2, 3, 4,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이거는 순서를 고려해, 안 해? 당연히 하겠지. 12하고 21은 다른 숫자니까.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순열로 가는 거지. 이해했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건 너네가 판단을 해야 돼. 문제를 딱 읽고 나서 이거 순서 바뀌면은 경우가 다른데? 그럼 순열로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순열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순열을 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까면서 n-1, n-2 이렇게 해서 몇 개까지? 몇 개? 개수는 몇 개? 몇 개 곱해야 돼? r개 곱해야지. 그래서 n-r 플러스 1까지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요거는 공식으로 나와 있긴 한데 딱히 너네가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거는 이거는 계산 공식이거든. 너네가 그냥 계산은 할 줄 알잖아. 10p4 어떻게 해? 1987 아니야? 맞지?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어차피 이 공식이 이거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서 이거는 별로 알 필요 없어. 이거는 까먹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것만 알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되고, 이거 말고 또 어떤 공식이 하나 또 있냐면 npr이 n-r팩분의 n팩이라는 게 있거든. 요거는 좀 기억해야 돼. 이거는 이제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어떤 순열이나 조합이나 뭐 이런 것들의 성질을 증명을 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 그래서 이 공식은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p4 방금 썼던 건데 얘는 10팩 나누기 10 빼기 4니까 6팩 이렇게 이제 쓴다는 얘기거든. 실제로 이걸로 계산하진 않아. 이거 계산 빡시잖아. 오히려 이게 계산은 아까 했던 거대로 가는데, 근데 이건 이제 보통 증명할 때 증명 과정에서 좀 많이 나오니까 써먹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에 대한 성질 몇 가지만 좀 얘기해보자. 첫 번째로, 자, NP1은 얼마지? N명에서 한 명 뽑는 가지수. N가지지, 그치? N가지. 한 명을 뽑으니까 나열하는 개념이 필요 있어, 없어? 전혀 없지, 그치? 그래서 그냥 N가지. 두 번째, NPN은, 이건 뭐야? N명 중에 N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N팩이지. 그냥 N명을 나열하겠다는 얘기죠. N팩토리얼이겠지. 됐어? 그 다음 세 번째로, NP0은 N명 중에 아무도 뽑지 않는 거지. 그치? 이건 근데 그냥 한 가지로 볼 거야.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것도 한 가지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는 조금 해석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여기다 대입해봐. R 대신에 0 대입하면 뭐야? N팩분의 N팩이지. 그래서 약분하면 1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4번은 0팩토리얼. 이건 이제 계승 쪽인데 0팩토리얼 말이 되나? 이상하지? 근데 1이야, 1. 그냥 외우면 돼. 너네 이거 지수에서도 A 0제곱 이거 해석이 돼? 해석 안 되지. A를 0번 곱했다?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계산의 흐름상 얘를 1로 정의를 하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이제 그냥 계산의 흐름상 1로 정의 내리는 거야. 왜냐면 잘 봐. N에다 R 대신에 N 대입해봐. N. NPN이지. NPN이 해석하니까 뭐였어? N팩이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N 대입하면 뭐야? 0팩분의 N팩이지. 이게 N팩이 되려면 얘가 뭐 돼야 돼? 1 돼야지. 1. 그래서 1. 이렇게. 됐지? 그래서 순열은 요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순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조합으로 갈게. 조합으로 갈게. 일단 하다가 잠깐 끊을까요?
잠깐 끄었다. 세 번째 조합. 조합은 정의가 서로 다른 n개에서 뭐지? 서로 다른 r개를 뽑아가 끝이지. 뽑아까지가 끝이지. 나열을 안 해. 그러니까 얘는 순서를 고려를 안 하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 B, C, D 4명 중에서 나랑 이제 피자를 먹으러 갈 2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A, B가 뽑히든 B, A가 뽑히든 어때? 똑같잖아. 먼저 뽑혔다고 더 많이 먹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지.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거고. 기호는 이제 NCR로 쓰고, 요 NCR 계산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A, B, C, D에서 방금 했던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이걸 순열 쪽으로 갔을 때는 4 곱하기 3이지. 맞아? 근데 12가지가 되거든. 근데 이 12가지에서 뭐 한번 써보면 AC, AD, BC, BD, 그 다음 CD 이렇게. 그리고 이제 BA, CA, D, A, CB, DB, DC 이렇게. 이렇게 12가지인데 근데 실제로 얘네들끼리는 다 어때? 다 같은 거지. 마주보는 애들끼리. 그러니까 몇 배가 지금 불어 있는 거야? 2배가 불어 있지. 그 2배라는 게 2명을 뽑았으니까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를 이제 2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지. 2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 있었고. 그래서 이걸로 나눠서 실제로는 6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NPR 이용해서 요거 나누기 R 팩토리얼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실제로 계산식도 이걸로 계산을 할 거야. 오케이? 요걸로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던 요거 있잖아, 그지? 요거를 좀 활용해서 조합 공식이 또 뭐가 있냐면 NCR을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 오케이? 뭐 요거 그냥 NPR을 대신에 요거 대입해서 번분수 풀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되게 잘 나오니까 요것도 기억해야 돼. 이것도 성질 증명할 때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방정식 풀 때, 방정식은 아니겠다. 성질 증명할 때 요거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 이게 오히려 얘보다 더 많이 나와. 더 중요해. 그래서 맞지? 요걸 좀 기억해. 잘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뭐 10C4가 있다고 치면 일단은 4팩이랑 10팩을 써. 4팩분의 10팩.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쓴 다음에 이거 더해서 10 나오는 느낌으로 6팩 쓰면 돼. 별거 없지. 이렇게 해서 잘 외워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조합이고,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면 순열, 고려하지 않으면 조합. 이렇게 해서 너네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의 성질 몇 가지만 또 살펴보면 NC1 얘는 당연히 몇 가지겠어? N명 중에 한 명 뽑는 거야. 그냥 N가지야. 오케이? 뭐 이따 뒤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지금 순열 조합은 고1 때 우리가 배운 거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런 놈들이 이제 기호로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기호, 그러니까 어떤 기호든 간에 한 명 뽑는 거는 그냥 N가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N가지야. 하나를 뽑기 때문에 그냥 한 명 뽑는 거기 때문에 순서 전혀 고려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잖아. 한 명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N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CN. NCN은 몇 가지일까? 한 가지지, 그지? N명 중에서 N명 뽑는 건데 그냥 다 뽑는다는 얘기잖아. 그냥 한 가지밖에 안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NC0은 이것도 한 가지겠지. 똑같아 이것도. 그냥 아무것도 안 뽑는 것도 한 가지로 치겠다는 얘기야. 네 번째는 NCN- 엄마. NCR은 NCN-R과 같다. 요거는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 우리가 10C 예를 들어서 10C 8 요거를 계산한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계산식은 이걸로 계산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이제 8팩분의 10P 8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가서 8개를 쓸 거 아니야.
그치?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이제 10 하면 2지. 이렇게 해서 좀 숫자를 줄이면 10 곱하기 9 나누기 2 팩 1이니까 훨씬 간단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둘이 같은 이유는 뭐 별거 없어. 만약에 뭐 내가 10명 중에서 피자를 먹으러 나랑 같이 피자 겁나 좋아하네. 자꾸 피자가 생각나요. 피자를 먹으러 갈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봐. 그게 10시 2지. 그럼 그거랑 반대로 피자를 먹으러 가지 않을 8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봐. 그게 뭐야? 10시 8이겠지. 그게 같겠지, 결과적으로.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 거니까 요건 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째 공식은 요것도 이제 뒤에, 이건 사실 뒷단원에서 나올 거야, 뒷단원 2항 정리 쪽에서 잘 나올 텐데, 2개의 조합을 그냥 단순히 더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를 새로운 하나의 조합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조합을 합치는 그런 공식이라서 이건 좀 기억해놔야 돼. 이것도 은근히 나오니까. 자, 이거 하는 방법은 뭐냐면 앞에 숫자가 일단 같아야 되고, 그리고 뒤에는 연속된 두 정수가 돼야 돼. 오케이? 그랬을 때 앞에 거 하나 올리고 둘 중에서 큰 거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5C3 더하기 5C4. 자, 앞에가 어때? 같지? 그치? 그럼 앞에 거 하나 올려. 뭐야? 6C 시작하면 돼. 6C. 그 다음에 둘 중에 큰 거 따라가. 4. 이렇게. 됐어? 이거에 대한 증명은 뭐 지금도 가능하긴 한데 굳이 지금 할 필요 없고, 나중에 이게 2단원 쪽에 가면 2항 정리 있거든. 거기 2항 정리해서 그냥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 보고 해줄게, 나중에. 그래서 그냥 지금은 잠깐 외워놔. 요것도 은근히 나오거든. 애들이 요거를 솔직히 좀 잘 안 해오는 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나왔을 때 좀 당황을 하겠지.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두는 게 좋아. 알지?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고1 때 배운 조합까지의 내용인데, 근데 하나 또 있어. 네 번째는 분할과 분배. 요것도 여기서 많이 사용할 거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기억해야 돼. 분할. 자, A, B, C, D 4마리가 있어. 4마리를 2개 조로 분할할 거야. 2개 조로 분할할 건데, 명수는 3명, 1명의 2개 조로 분할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4명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몇 명 뽑아? 3명. 순서 고려해, 안 해? 전혀 안 하지. 그치? 뽑아, 그냥 집어 넣기만 하면 되니까. 4C3 곱하기 남은 1명 중 1명 뽑아. 1C1. 그래서 몇 가지? 4C3은 4C1이랑 같잖아. 몇 가지야? 4가지지, 4가지. 얘 1이니까 4 곱하기 1, 4. 맞지? 4가지. 4가지 A, B, C, D, A, B, D, C, A, C, D, B, A, B, C, D, A. 4가지. 별거 없지? 4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지. 2개 조로 나눌 건데 2명씩 2개 조로 나눌 거래. 그럼 앞에서 했던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쓴다고 치면 4C 2 곱하기 2C 2 해서 계산 때리면 6가지가 나오거든. 맞아? 그럼 이 6가지를 한번 써볼게. 재밌겠지? BC, BD, CD. 그리고 엄마 A, B, CD, AC, BD, 그 다음 AD, BC, BC, AD, BD, AC, CD, AD. 이렇게 6가지. 맞아? 근데 실제로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어때? 같은 거지. 그냥 AB 같은 조, CD 같은 조. 얘도 CD 같은 조, AB 같은 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리만 살짝 바뀐 거 아니야? 근데 이 자리 바뀌는 거는 지금 의미가 없잖아. 그냥 조만 나누면 끝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같은 경우야. 그리고 이 둘도 어때? 같은 거고 이 둘도 같은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몇 가지라는 거야? 실제로는 3가지라는 거지. 3가지. 그러니까 지금 2배가 좀 불어 있는 거야. 그 2배가 불어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명수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래. 얘도 2명이고 얘도 2명이라서. 그래서 얘네 둘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가지수가 불어 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2팩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세 가지로 나오겠지. 얘 같은 경우는 명수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겹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그치? 그래서 그냥 뭐 나눠줄 거 없이 그냥 계산하면 끝이거든. 근데 얘는 명수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요 두 놈을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까지 포함되어 있어갖고 그걸 나눠주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6명이 있다고 쳐볼게. 6명을 3명, 2명, 1명의 3개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될까? 6시 3 곱하기 3시 2 곱하기 1시 1. 명수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 끝이야. 그냥 이대로 가면 돼. 근데 둘둘둘로 나눈대. 어때 그러면? 6시 2 곱하기 4시 2 곱하기 2시 2 곱하기 3팩분의 1을 해주는 거지. 명수 같은 게 몇 개 조가 있어? 3개 조가 있으니까. 됐어? 뭐 예시로 하나 써볼까? A, B, C, D, E, F A, B, E, F, C, D C, D, A, B, E, F C, D, E, F, A, B 돼 있었나? E, F 너무 많아? A, B, C, D E, F, C, D, A, B 어씨 개빡치네. 그러니까 6C2라는 가지수 안에 A, B가 뽑힐 수도 있고 CD가 뽑힐 수도 있고 EF가 뽑힐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가 다 어때? 다 똑같은 경우지. 그치? 어찌됐건 A, B 같은 조, CD 같은 조, EF 같은 조잖아. 자리만 좀 바뀐 거고. 맞지? 다 같은 경우야. 그러다 보니까 6배가 불어있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가. 6배. 그럼 그 6배가 3개의 조를, 명수 같은 3개의 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거지. 6배가. 그래서 3팩. 3팩을 나눠주는 거지. 별거 없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럼 만약에 10명을 3명, 3명, 2명, 2명의 4개 조로 나눌 거래. 그럼 어떻게 쓰면 돼? 10시 3 곱하기 7시 3 곱하기 4시 2, 2시 2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분의 1이지. 이렇게. 맞아? 명수 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랑 그 뭐 겹치는 경우는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명수 다르니까. 여기 얘네끼리 이제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가 이제 분할이고, 분배는 쉬워. 분배는 뭐냐면 이렇게 2개 조로 나눴을 때 이 조에 이름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볼게. 너는 사자조, 호랑이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름을 분배하는 거잖아. 맞지? 몇 가지야? 곱하기 2팩이지 그냥. 2가지. 그냥 나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 2개가 아니라 이름이 한 5개 정도 있대. 이 중에서 2개의 이름을 뽑아서 나열을 해야 돼. 그럼 뭐겠어? OP2겠지, 그치? OP2. 순열이지, 그냥. 그냥 분배는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그래서 이게 다야. 그래서 분할과 분배까지 잘 기억하면 된다. 좋아. 자, 이제 원순열로 들어갈게. 드디어 이제 원순열. 자, 이 원순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앞에서 했던 그냥 일렬로 나열한 순열이 아니라 원탁에 앉히는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이제 사람을 이 원탁에다 이렇게 쭉 둘러서 앉히려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살펴볼 건데, 일단은 너네 원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집에 좀 많지. 중식당 쪽에 가면 원테이블 있잖아. 막 돌려서 막 먹는 거. 그치?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좀 조건은 뭐냐면 이게 중국집에 있는 원탁이 아니라 그냥 사막 한가운데 있는 원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집에 있는 거는 뭐 이쪽에 문이 있고 이쪽에 에어컨이 있고 막 이렇게 좀 자리가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좀 다를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란 얘기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그냥 원 테이블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리가 의미가 없는 거야. 여기 다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A, B, C, D 4명을 원탁에 앉힐 건데,
자, 한번 앉혀볼게. 그럼 A가 여기 앉고 B, C, D 이렇게 앉았다 쳐보자. 자, 이 원탁의 특징, 원순열의 특징은 뭐냐면 회전을 시켰을 때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면 똑같은 걸로 보는 거야. 겹치면, 회전했을 때 겹치면 똑같은 경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A, B, C, D 이렇게 나열했다고 쳐볼게. 몇 도 회전한 거야? 90도. 그렇지. 이걸 90도 싹 회전하면 얘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 둘은 뭐 한 거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90도만 있나? 좀 더 갈 수 있지. 180도. A, B, C, D 이렇게. 이것도 같은 경우. 180도만 있나? A, B, C, D. 270도. 맞아? 그리고 한 번 더 돌리면 그냥 애초에 저놈이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놈은 다 뭐 한다는 얘기야? 다 같은 놈이란 얘기야. 됐어? 이게 좀 원순열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가 나오면 그건 똑같은 경우의 수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앞에서 배웠던 순열을 좀 활용을 할 건데 우리가 A, B, C, D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가지수는 4팩이지. 그치? 4팩이거든. 그럼 이거랑 이제 이 원순열이랑 같이 좀 대응을 시켜보면서 좀 비교를 할 건데 잘 봐. 자, 요 자리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고 해볼게. 오케이? 이 번호는 회전하지 않아. 그냥 1번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1, 2, 3, 4. 그러면 이거를 1, 2, 3, 4에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순서대로 써보면 처음은 A, B, C, D가 되겠지. 맞아? 얘는 뭐야? D, A, B, C지. 1, 2, 3, 4라고 생각하면. 그지? 얘는 뭐야? C, D, A, B. 얘는 B, C, D, A. 이렇게 네 가지가 되거든. 근데 이 네 가지는 일렬로 나열하는 요 4팩토리얼 있지. 요 순열의 가지수에서 다 다른 경우의 수로 들어가 있지. 그렇지 않아? 다 다른 경우의 수로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게 원순열에 적용되는 순간 이 네 가지는 어때?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배가 지금 불어 있는 거야? 4배가 불어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원순열에 적용했을 때 얘는 4배가 지금 불어 있다는 얘기야. 명수가 몇 명이니까? 4명이니까. 그럼 5명이면 5번 돌릴 수 있으니까 5배가 불어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나누기 4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몇 팩? 3팩토리얼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6가지. 됐어? 이게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돼. n팩토리얼 나누기 n이라고 해서 n-1 팩토리얼로 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거지. 하나 까고 팩토리얼 붙이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요거 공식 잘 외워서 써주면 돼. 그래서 만약에 뭐 7명이 원탁에 앉는다. 그럼 뭐야? 6팩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 별거 없지? 하나 까고 팩토리얼 붙이면 돼. 이게 다야. 자, 근데 이제 이 원순열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근데 지금 그냥 공식대로 이대로 계산을 해도 되긴 하지만, 당연히 문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붙이겠지. 누가 이웃한다든가, 뭐 마주 본다든가, 뭐 아니면 어디는 못 앉는다든가, 아니면 의자가 더 많다든가, 뭐 되게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 이 공식만 가지고는. 그래서 한 가지의 생각을 좀 추가를 시킬 건데 뭘 할 거냐면 봐봐. 자, 방금 했던 4명 A, B, C, D를 앉히는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3팩이라고 했지. 그치? 근데 그 3팩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이 4명이 중국집에서 이제 식사 약속을 잡은 거야. 약속을 잡았어. 친구들끼리. 근데 너네도 이제 친구들이 있잖아. 그치? 있지. 친구 있지? 약속을 잡을 거 아니야. 저 놀러 간다거나 뭐 이렇게 약속 잡으면 꼭 일찍 와서 빨리 안 오냐고 닥달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맞지? 없어?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이.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A가 좀 일찍 왔어. 1시간 정도. 미친놈이 할 게 없어갖고. 일찍 와서 앉았어. 미리 앉았는데 근데 이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 그냥 한 가지지. 한 가지. 오케이? 잘 봐. A가 아무도 앉지 않은 상태야. 이게 원래 허허 벌판이라고 했잖아. 그지? 허허 벌판에 아무도 앉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거랑 어때 다 이게?
다 같은 거지. 돌렸을 때 다 똑같잖아. 맞아?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처음에 왔을 때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의 가지수는 한 가지로 보는 거야. 됐어? 그럼 A는 앉았어. 그럼 A가 먼저 와서 앉았다는 거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정을 의미하는 거야. 고정. A는 이제 다리가 땅에 박혔어. 못 움직여. 회전을 못 해. 오케이? 그런 상황이야. 그럼 이어서 이제 BCD가 왔어. 그럼 BCD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세 자리가 있겠지. 맞아? 그럼 BCD 이렇게 앉았어. BCD. 이거랑 그 다음에 BCD가 회전을 해서 BCD 이렇게 왔어. A는 고정이니까. A는 회전하지 않나. 그럼 봐봐. 이 흰색 BCD랑 이 노란색 BCD 이렇게 쓴 거. 이거는 같아 달라? 다른 경우가 되겠지. 회전을 해서 같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A, B, C, D 이런 경우랑 A, B, C, D 이 두 경우 미친놈아. A가 여기지. 요 경우랑 요 경우 이거 회전시켜서 얘랑 똑같이 맞출 수 있어? 없잖아. 안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찍 와서 앉아버리잖아? 고정이 돼버리잖아? 그럼 원순열은 깨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로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한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을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그게 좀 익숙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 몇 팩이라는 얘기야? 3명을 일렬로 나열하니까 그냥 3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도 좀 생각하기가 좀 편해져. 원순열이 깨진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로 가면 되니까 조금 생각하기가 편해져. 오케이? 그래서 요 생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 물론 이제 간단하게 그냥 4명 안 치는 거는 이거 공식 써서 하면 되고, 근데 좀 조건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이 생각을 해서 풀면 좀 더 쉽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써보면 첫 번째 어떤 유형이 있냐면 자, A, B, C, D 4명을 안 칠 건데 A하고 B가 커플이래. 빌어먹을 커플. 이렇게 이웃하게 앉을 거래. 그럼 몇 명으로 보면 돼? 하나 해서 하나, 둘, 셋. 3명으로 보면 되지. 그치? 그럼 3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야. 몇 가지야? 2팩. 그치? 2팩토리알. 그리고 얘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뭐야? 곱하기 2팩이 되겠지. 똑같아. 이웃하는 거. 한 덩어리로 보면 돼. 어렵지 않지? 두 번째. 자, A, B, C, D, E, F 6명이 있어. 6명이 있는데 6명 중에 이번엔 A, B가 마주보게 앉을 거래. 마주보게. 마주보게 앉는다는 건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 이 상태에서 이 왼쪽하고 오른쪽의 명수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게 마주보는 거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4명 남았으니까 여기 2명 앉고 여기 2명 앉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너네가 생각했을 때 몇 가지일 것 같아? 뭐 순서는 그냥 A, B를 먼저 마주보게 앉혀놓고 명수 이제 같게 둘둘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몇 가지일 것 같아? 그냥 생각해봐. 몇 가지일 것 같아? A, B를 마주보게 앉히고 4명을 나열할 거야. 몇 가지겠어? 그냥 틀려도 돼. 어차피 무만천이네. 그냥 틀려도 되니까 그냥 말해. 그냥 짓거려. 뭐야? 48? 아니 그 계산 과정을 얘기해 줘. 어떻게? 4팩 곱하기 2. 보통 이렇게 생각하겠지. 왜냐면 얘네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하고. 그리고 얘네 앉았으니까 원순열 깨졌으니까 4팩. 그지? 미리 앉혀놨잖아. 그럼 원순열 깨진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4명 나열하는 거는 4팩토리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없애면 돼. 이렇게. 그냥 4팩이 답이야. 그러니까 A, B를 마주보게 앉히는 걸 그냥 한 가지로 보면 돼. 한 가지로. 자, 이거는 내가 조금 숫자를 줄여서 예시를 한번 더 써볼게. A, B, C, D 4명이 있어. 여기서 마찬가지 A, B를 마주보게 앉힌다고 쳐보자. 그럼 지금 내가 곱하기 2 이런 상태로 생각을 했을 때는 2 곱하기 2겠지. 4가지. 맞아? 이 생각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맞지? 그럼 A, B 앉히고 C, D 이렇게 앉을 수 있고 A, B 앉히고 D, C 앉을 수 있고 그 다음 B, A 자리 바꿔서 이렇게 C, D 앉힐 수 있고 그 다음 B, A, D, C 앉힐 수 있어. 이렇게 4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얘하고 얘가 어때? 똑같지. 그치. 몇 도 회전?
90도, 180도 회전. 그치? 진영아 보고 있지? 180도 회전하면 같지? 요 둘이 어때? 똑같지? 180도 회전하면. 결국 몇 가지라는 거야? 두 가지라는 얘기지. 오케이? 두 가지. 그러니까 A, B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그냥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4팩 안에. 그래서 그냥 4팩토리얼만 써주는 거지. 생각하기 쉽지 않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보통 외우는 편이야. 그냥 A, B 앉혀놓고 그냥 나머지 그냥 나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이거 말고도 사실 조건은 되게 무궁무진해. 너무 많아.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이제 기억할 만한 거 그런 거 좀 쓰고 있는 거야. 이번엔 A, B, C, D, E, F 6명이 있다고 해보자. 6명을 안 칠 거야. 6명 중에서 이번에는 4명을 뽑아서 안 칠 거야. 다 안 치는 건 아니고 4명만 뽑아서 안 칠 거래. 그럼 몇 가지일 것 같아? 6, P, 4 곱하기 3, 팩, 3팩. 이건 좀 살짝 혼종이야. 좀 섞였어. 이렇게 쓸 거면 6C4에서 3팩을 하는 게 맞아. 그냥 4명을 뽑기만 하고 나열은 신경 안 쓰고 뽑기만 하고 이 4명을 원탁에 안 치는 거. 3팩. 오케이? 요렇게. 근데 이걸로 간다면 순열로 간다면 6P4 곱하기 4분의 1로 가야 돼. 이렇게. 아까 우리 원순열 아까 처음 공식이 n명으로 나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건 얘도 순열이잖아. 그치? 그럼 순열은 1열로 나열하는 게 포함되어 있고 원순열에 적용을 시켰을 땐 n배가 불어있으니까 n을 나눴잖아. 마찬가지 얘도 순열 4명 나열했지. 나열하는 게 이제 들어가 있지. 1열로 나열한 게. 근데 원순열에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4명을 나열했으니까 4배가 불어있는 거라서 4분의 1을 곱하는 거지. 그럼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긴 한데 어느 게 생각이 더 쉬워? 아래가 훨씬 쉽지. 아무래도 그냥 뽑아. 그냥 진짜 뽑아. 6명 중 4명 그냥 뽑아. 6C4. 그 다음 얘네 원탁 나열해. 3팩. 아래가 훨씬 쉽지. 그래서 아래 걸로 풀면 돼. 알았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알고는 있어라. 알았지? 요렇게랑 그 다음에 일단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네 번째로 그냥 할까? 요것도 가보자. 자, 이 네 번째는 이제 탁자 순열이라는 게 있어. 그래도 많이 빠진 거야. 옛날엔 뭐 염주 순열도 있고 별게 다 있었어. 자, 탁자 순열은 뭐냐면 이제 원 테이블은 지겨운 거지. 정사각형 테이블. 이렇게 8명을 안 칠 거야. 요거를 할 때 아까 했던 그 일찍 오는 사람 있지, 고정. 요게 좀 빛을 발해. 자, A가 일찍 왔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자, 회전했을 때 같으면 같은 경우의 수로 보는 게 특징이잖아. 이 원순열의 특징, 그지? 그럼 A가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 2자리, 그렇지? 2자리야. 얘하고 얘는 돌렸을 때 같아. 그치? 그리고 얘가 돌렸을 때 같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리의 개수는 딱 2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가지. 그럼 A가 앉았어, 둘 중에 하나. 곱하기. 앉았어, 원순열 깨졌어. 7명 나열 뭐야? 7팩. 이렇게. 간단하지? 이렇게 풀면 돼. 정사각형 지겨워. 정삼각형.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두 개. 마찬가지 2개. 얘랑 같이. 그치? 그리고 요거 하고 2자리. 2 곱하기 5팩. 이렇게 하면 돼. 지겨워! 직사각형 테이블. 사실 직사각형이 제일 많이 나와. 직사각형하고 이거하고 이 둘이 제일 많이 나와. 그 중에서도 얘가 더 잘 나오고.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네 자리. 이렇게 하대. 180도 돌렸을 때. 그래서 네 자리가 있어. 그럼 앉았어. 원순열 깨졌어. 7팩. 이렇게. 간단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다. 요것도 해볼까?
나도 질 수 없지. 사다리꼴. 몇 자리?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6자리. 그러니까 뭐야? 다 다르다는 얘기지, 자리가. 그러니까 그냥 이건 그냥 원순열이 아니지. 6팩이지. 오케이? 얘는 회전시켰을 때 같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6팩. 1열로 나열한 순열. 이해했지?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어. 진짜 엄청나게 많아. 자리가 더 뭐 사람은 4명인데 자리가 뭐 6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 엄청 많아. 그래서 원순열은 솔직히 좀 어려워.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출제하면 진짜 어려운 게 좀 원순열이라서 요거는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원순열은 이따 대표 문제 풀면서 마저 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 자, 이 중복순열은 순열이긴 한데 이 중복을 허용하겠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정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서로 다른 r개를 뽑은 게 순열이었다면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야.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 이게 이제 중복순열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걸 뽑았던 걸 또 뽑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게 중복순열인데 기호로는 n파이r이라고 쓸 거야. 기호로는. 예시로는 너네 모스부 알고 있냐 혹시? 모스부. 그치? 점선을 가지고 만드는 신호 체계잖아. 맞지? 그래서 요 2가지의 이제 그 기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자리 정도? 5자리의 신호를 만들 거래.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신호가 총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몇 가지? 2가지. 뭐 선 들어왔다 쳐볼게. 여기는 2가지 선. 여기도 2가지 점. 2가지 점. 그다음 2가지 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거하고 점선 선 점점 이거하고는 같은 신호야 다른 신호야? 다른 신호지. 그치?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을 때 경우가 어때?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순열로 가는 거고 그리고 중복을 겁나 허용하고 있지. 그러면 중복 순열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됐어?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2가지였으니까 뭐야? 2의 5제곱까지 이렇게 쓰는 거지. 기호로는 뭐라고 쓸까? 2파이 5로 쓰는 게 맞지. 서로 다른 2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은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5파이 2가 아니야. 2파이 5야. 알았지? 중복을 당하는 애가 앞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2의 5제곱. 그러니까 얘는 n의 r제곱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지. 됐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 AB가 있어. 반 AB가 있고 1, 2, 3, 4, 5 5명의 학생이 있다고 쳐보자. 5명의 학생을 A반과 B반에 배정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이거 기호로 표현하면 뭐야? 2파이 5야? 아니면 5파이 2야? 5파이 2인가? 5파이 2라는 건 이 5명 중 중복을 허용해서 2명을 뽑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5명 중 중복을 허용해서 2를 2번 뽑았다 쳐봐. 그러면 2를 A반에 집어넣고 2를 B반에 집어넣는다는 거니까 2를 반 잘라서 하체는 A반, 상체는 B반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돼, 안 돼? 안 되지. 잔인하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2파이 5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중복을 당하는 게 학생이 돼야 돼? 아니면 반이 돼야 돼? 반이 돼야지. 반이 중복을 당하잖아. 예를 들어서 봐봐. 너 A반 가. 너도 A반 가. 넌 B반. 너 B반. 너 A반.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이 중복을 당하고 있잖아. 그치? 중복을 당하는 대상이 앞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했어, 어머니? 그래서 2파이 5가 맞아. 됐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봐도 돼.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반이. 2가지. 2가지니까 어때? 2의 5제곱까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지금 대충 생각해봐도 그냥 2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지.
맞아? 그래서 이 중복순열은 기호는 있긴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 이 기호를 활용해서 막 뭔가 하고 그러진 않아.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좀 많이 하는 편이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이렇게 좀 많이 계산을 하는 편이야. 그래도 이제 알긴 알아야 되니까, 그치? 잘 안 쓰더라도 알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편지가 있어. 편지 7개. 편지 써봤냐? 써봤어? 누구한테 써봤어? 오 진짜 손편지로? 우와 씨 우표 붙여봤어? 그래. 세대 차이가 좀 나네. 너네 우체통 본 적 있냐 혹시 길 가다가? 빨간색 우체통? 우체통도 모르냐 이제? 아이씨 큰일 났다. 옛날엔 편지를 진짜 정성스럽게 써갖고 이제 접어서 편지 봉투에 싹 넣은 다음에 우표를 붙여. 우표라는 게 이제 우표가 아무튼 있어야 이게 배달이 된단 말이야. 우표가 없으면 배달이 안 돼. 그래서 우표를 이제 사갖고 옛날에 한 100얼마인가 아무튼 했어. 되게 싸. 아무튼 그거 사갖고 붙여갖고 이걸 우체통에 쓱 넣으면 나중에 이제 그 배달부원들이 여기다가 이제 요거 열어서 그 쌓여있는 편지 다 쓸어다가 우체국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체국에 가서 이제 다 배달하고 막 하는 거지. 지역마다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편지가 총 7통이 있어. 우체통이 3개가 있고, 그럼 이 7통의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을까? 기호로 표현하면 3파이 7이야? 아니면은 7파이 3이야? 3파이 7이 맞겠지. 그치? 7파이 3을 하면 이 편지를 찢어서 이렇게 3개 넣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치?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맞지. 됐지? 요게 중복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그냥 중복순열은 요 정도가 다야. 별거 없어.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그게. 그거 하나만 더 해보자. 중복순열에서 함수가 있어,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 잘 봐. x가 1, 2, 3, 4, y가 1, 2, 3, 4, 5, 6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가지수 몇 가지일까? 함수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6가지. 2는 6가지. 3은 6가지. 4는 6가지. 그러니까 6의 뭐야? 4제곱이지. 수빈아. 그렇지. 6의 4제곱. 이거 뭐야? 그러니까 기호로 6파이 4겠지. 됐어? 그러니까 중복을 당하는 애가 누구야? 정의역이야? 공역이야? 공역이지, 그치? 화살표를 2개 이상 받을 수 있는 애가 얘니까. 그치? 그래서 6파이 4. 공역의 개수, 정의역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든 함수의 문제는 공역이 앞에 오는 거야. 모든 함수 관련 문제는. 오케이? 6파이 4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1대1 대응함수, 미친놈아. 1대1 함수,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 몇 가지일까? 몇 가지? 얘가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6개, 그 다음 5개, 4개, 3개. 뭐랑 같아? 6p4랑 같이. 순열이에요, 순열. 오케이? 1대1 함수는 순열. 그럼 만약에 1대1 대응이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개수 같아야지, 그치? 그럼 이거는 그냥 만약에 이제 5, 6이 없다고 치면 그냥 4 팩토리얼 계승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증가함수. 그치, 증가함수.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는 뭐야? 몇 가지? 우리가 배운 게 뭐밖에 없어 이제. 남은 게 뭐야? 찍어봐. 6, C4야. 6, C4. 그러니까 6개 중에서 4개를 뭐 하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하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뽑아봐, 너네가. 그냥 아무 생각나는 거 그냥 아무거나 뽑아봐. 2, 4, 5, 6? 아이씨, 크게 손으로. 2, 4, 5, 6 뽑았대. 그러면 1이 2가고, 2가 4가고, 3이 5가고, 4가 6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5, 2, 6, 4 뽑았어. 그래도 1이 어디로 와? 2로 가겠다는 얘기야. 2는 4로, 3은 5로, 4는 6으로. 그러니까 내가 뽑는 순서에 상관없이 지가 알아서 크기 순으로 가겠다는 거지. 자동으로. AI지. 오케이? 그래서 조합으로 뽑는 거지. 뽑기만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보통 부동식이 있는 경우 이렇게 좀 조합을 좀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조합을. 됐지? 요 함수 관련 문제도 되게 잘 나와. 학교 시험에서. 여기서 당연히 이건 또 기본이야. 이거는 기본이고 여기서 조건을 여러 가지 주겠지. 뭐 얘가 어디로 가고 뭐 얘는 어디로 가면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준 상태에서 요걸 구하시오. 뭐 아니면 요걸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잘 나오니까 요것도 좀 기억해놔.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가 있다고? 같은 게 있어, 같은 게. 자, 우리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몇 가지? 너무 쉬워서 그런가? 버퍼링이 좀 있네. 몇 가지지? 3개를 나열하는 거 몇 가지야? 네? 3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오늘 다 쓴 거야, 머리를 지금? 왜? 이게 버퍼링이 있을 게 있어? 아니, 너의 1 더하기 2랑 같은 건데? 이런 건데? 3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몇 가지야? 3패! 이런, 6가지지. 맞지? 근데 우리는 A, B를 나열하고 싶은 거야. 같은 게 있지. 그치? 그러면 이건 당연히 3팩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걸 나열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 나열을 해보면 몇 개야? 총 3개야. 아빠랑 빠. 이렇게. 총 3가지밖에 없어. 맞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배운 순열을 이용해서 좀 이제 활용을 해보고 싶은 거지. 이건 지금 별로 없으니까 금방 세잖아. 근데 이게 한 10개 있다고 쳐봐. 어마어마하겠지. 그래서 좀 이제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규칙을 찾아서 좀 세려고 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같은 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요거를 일단 구분을 좀 해볼게. A1, A2, B 이렇게 구분을 좀 한번 해볼게. 그리고 요거를 나열을 하잖아. 그러면 A2, A1B, A1B, A2 그 다음 A2, B, A1 그 다음에 B, A1, A2, B, A2, A1 이렇게 몇 가지? 총 6가지지, 그지? 원래는 6가지, 3팩이잖아, 그지? 3팩 6가지인데 자, 이 3팩 6가지에서 실제로 이 두 놈하고 두 놈하고 이 두 놈은 어때? 진영아, 보고 있지? 같은 거지, 그치? 원래 같은 거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잠깐 구분을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배가 불어 있어? 2배가 불어 있어, 2배가. 그치? 같은 문자 2개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 있지. 그래서 뭐야? 뭘로 나눠줘?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몇 가지? 3가지가 되지. 별거 없지?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럼 만약에 AA, AB 요걸 나열한다고 쳐봐. 그럼 문자는 총 몇 개야? 4개잖아. 그래서 일단 4팩을 쓰는데 근데 이거를 뭘로 나눠준다고? 3팩으로. 문자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서 계산해주면 돼. 뭐 하나 써보면 이런 거지. 이것도 A1, A2, A3, B가 있다고 치면 A1, A3, A2, B랑 그 다음 A2, A1, A3, B랑 A2, A3, A1B랑 A3, A1, A2B랑 A3, A2, A1B 이 6개가 다 어때? 같은 거지, 그지? 근데 이 6개라는 게 요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만큼이잖아. 6개가, 그지? 그 3팩이잖아. 그래서 그것만큼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별거 없지? 자, 그러면 AA, BB 나열하는 건 몇 가지일까? 4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겠지. 이렇게. 별거 없지? 그냥 문자 개수 세갖고 그냥 나눠주면 돼. 그럼 AAA, BB, CCCC 여기까지 9팩 나누기 3팩, 2팩, 4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별거 없지? 요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나와. 자,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 그냥 지금 보는 것처럼 그냥 같은 것이 눈에 보였을 때 나열할 때도 사용하지만 요거 첫 번째 자, 특정 순서 이거는 너네가 쉽게 생각하기가 좀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두는 게 좋은데 생각하기 좀 쉽지 않거든. 특정 순서를 만족하는 순열인데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걸 나열을 할 거거든. 나열을 하는데 조건이 A가 B보다 오른쪽에 있으래. 그러니까 옆에 이웃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된대. 사이에 누가 있든 간에 오른쪽에만 있으면 된대. 그리고 C가 B보다 왼쪽에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특정 순서를 고려하는 순열인 거지. 됐어? 이런 건 어떻게 보냐면 A, B, C, D, E라는 이 5개의 문자를 A, B, C를 똑같은 놈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같은 문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나열을 한번 해봐. 뭐야? 5팩 나누기 3팩이지, 그치? 그럼 이 가지수 안에는 뭐 세모, 2, 세모, D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게. 그치? 그럼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하면 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어떻게 나열하면 돼? C, 바로 나열하면 되지. 그치? C, B, A. 그냥 무조건. C, B, A 순서대로. 그러면은 얘가 얘보다 왼쪽에 있고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무조건. 이해했어? 뭔 말이지? 이런 식으로 특정 순서를 만족해야 되는 애들끼리 같은 문자로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주어지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뭐 D는 E보다는 뭐 오른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끼리 같은 문자, 얘네끼리 같은 문자로 해서 나열을 하는 거지. 이해했어? 뭔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달리기에서도 좀 많이 나와. A, B, C, D 5명이 달리기를 시합을 하는데 뭐 A가 B보다 먼저 들어오는 경우의 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 일단 좀 기억해놔. 이거 쉽게 생각하기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 생각하기가. 맞지?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단거리가 있어. 최단거리는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도 해봤지? 경우의 수 할 때 그때도 나왔거든. 중학교 2학년 때. 와 씨. 너네 몇 년 전이야? 너네 진짜 그때는 진짜 귀여웠을 거 아니야. 요거 최단거리라는 건 A에서 B로 간다고 하면 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최단거리라서. 어디밖에 없어? 오른쪽 아니면 위쪽밖에 없지. 왜냐면 최단거리다 보니까 왼쪽이나 밑으로 갈 수가 없어. 만약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면 나올 수가 없지. 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지갑 놓고 왔네? 갔다. 그치? 다시 왔는데 핸드폰 놓고 왔네? 이런 식으로 100만 바퀴 돌고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수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방향은 딱 2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치고 위로 가는 걸 B라고 쳐볼게. 그럼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돼? 5칸 가야 돼. 그치? 그래서 A가 몇 개? 5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 위로는 몇 칸? 4칸. 그래서 B가 4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나열을 하는 거지. 그럼 이 나열하면 9팩 나누기 뭐야? 5팩, 4팩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한번 가봐. 9팩 뭐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써볼게. 지금 요거 나열하는 경우 중에 뭐 B, A, B, B, A, B, A 맞냐? 하나, 둘, 셋, 넷, 5개, 4개. 맞지? 요렇게 나왔다 쳐볼게. 요렇게 나열된 것도 포함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B, A, B, B, A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그냥 나와 답이. 됐어?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또 있냐면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방법 그 방법도 여기서 많이 쓸 건데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한 가지 하나지. 맞아? 여긴 몇 가지? 2가지. 이거 더해서. 그치? 왜냐면 여기로 올 수 있는 게 이쪽이랑 이쪽이잖아. 근데 여기가 한 가지고 한 가지니까 더해서 2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는 3가지. 여기 4가지. 5가지. 여기는 3, 4, 5, 6. 여기는 6가지. 그치? 여기 10가지. 15. 여기는 10, 15, 21, 20, 35, 56, 얘는 70. 그래서 얼마? 126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는 것도 있어. 근데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쓸 거야, 이거를. 이 방법을 왜 쓰냐면, 지금은 사실 이게 훨씬 낫잖아. 이거 계산하면 끝이니까. 근데 당연히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겠어? 절대 이렇게 안 나오지. 뭐 중간에 어디 들렸다 가거나 아니면 이제 장애물을 좀 이제 설치를 할 거란 말이야. 중간에 길이 끊겨 있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온전하게 쓸 수는 없단 말이야. 편하게 못 써.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사실 이렇게 직접 세는 게 오히려 장애물 피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어찌됐건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고, 여기서 거쳐가는 거랑 장애물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 A가 있고 B가 있어. 일단 거쳐가는 거 하나 해보자. 거쳐가는 거. A에서 출발해서 C를 거쳐 B로 간다고 쳐볼게. 그럼 이거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더 쉬워, 오히려. 그럼 A에서 C까지 가려면 오른쪽 몇 칸? 2칸. 위로 2칸. 총 4개를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곱하기 C에서 B로 가는 거는 오른쪽 3칸. 위로 2칸.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이거는 아까 너네 그 고배 법칙 내가 설명할 때 집에서 도서관 갔다 학원 가는 길이 3 곱하기 4 이거 했잖아. 이거랑 똑같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 가지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 가지수인데 그럼 곱할 거 아니야, 둘이. 그지?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거를 그냥 센다고 치면 마찬가지야. 1, 1, 1, 1이고 여기 2, 3, 3, 6가지. 그리고 여기서 새로 시작해서 1, 1, 1, 1, 1. 2가지, 3가지, 3가지, 4가지, 6가지, 10가지. 그래서 곱하면 6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요게 이제 거쳐가는 거고. 그리고 이 최단거리 문제도 잘 나오기도 하고 이것도 조건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것도 어렵게 되잖아. 진짜 드럽게 어려워. 어렵게 내면. 그래서 이것도 많이 풀어봐야 된다. 자, A, B 있어. 자, 이번엔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 자, 여기 신정호가 이렇게 있대. 와. 얘가 헤엄을 잘 못 쳐. 자, 이럴 때는 당연히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바로 못 써. 그지? 바로 쓸 수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 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직접 세는 걸로 가볼게. 1, 1, 1, 1, 1. 그 다음 1, 1, 1, 1. 몇 가지? 2가지. 여기? 3가지? 4가지? 5가지. 여기까지 뭐 똑같아. 3, 6, 10, 15. 여기 몇 가지? 15, 그치? 이게 그대로 오겠지. 원래 이쪽 길도 있었는데 이제 사라졌잖아. 신정호 때문에. 그치? 그럼 여기는 15 그대로 가겠지. 어렵지 않지? 여기. 여기 1이었으니까 그대로 1이겠지. 여기도 길이 이쪽밖에 없잖아.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16. 이렇게. 됐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이유가,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좀 좋고, 그리고 장애물 피할 때도 몇 번만 연습하면 장애물 피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이거. 그치? 15가 그대로 가는 거 지금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세면은 확실히 좀 빠르기도 하고 쉽기도 해서 금방금방 한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좀 다른 것도 있어. 이게 좋긴 한데, 이렇게 이제 하나씩 세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건 좀 오래된 문제긴 한데, 옛날에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이게 아마 수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한 20칸 정도 있고, 여기가 한 30칸 정도 있어. 한 20칸, 30칸 정도 되고,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어. 요 사이에 신정호가 겁나 크게 있어. 거의 실사 수준으로 이렇게 있어. 어때 이거? 하나씩 셀 수 있겠어? 개빡시겠지. 숫자 어마어마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조금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요거까지 그냥 설명을 할게. 점 찍는 방법이거든. 점을 찍어서 이제 최단 거리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경유지를 만드는 거야, 경유지를.
A에서 B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경유지를 내가 점을 찍어서 만들 건데, 근데 아무렇게나 막 찍어서 만드는 거는 좀 위험하고, 적당히 좀 이제 조건이 좀 있어. 저를 찍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찍었다고 쳐볼게. CD, E, F, G라는 점을 찍었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를 좀 나눠서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경우, A에서 D를 거쳐 B로 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A에서 G를 거쳐 B로 가는 경우를 다 각각 계산해서 더했을 때 얘랑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눠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나눠서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갖고 얘를 구하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인데, 근데 지금 점을 이렇게 찍게 되면 어때? 문제가 뭐일 것 같아? 점을 이렇게 찍게 되면, 그럼 A에서 C로 갔다 B로 가는 경우, 그 중에 이런 게 있겠지. 맞아? 근데 이 경우는 A에서 D를 거쳐서 가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있어? 겹치는 게 좀 있지, 그치? 겹치는 거. 겹치는 게 좀 많아. 이렇게 찍게 되면. 그래서 점을 찍을 때는 이렇게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찍으면 안 되고, 점을 어떻게 찍을 거냐면, 얘 진행 방향이 지금 A에서 B로 가는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이 진행 방향에 살짝 수직인 느낌으로 찍어주면 돼. 이렇게. 이쪽 대각선으로 점을 찍는 거야. 그럼 점을 어떻게 찍겠다는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찍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C하고 D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A, C, B로 가는 거랑 A, D, B로 가는 거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겹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없겠어? 에? 있어 없어? 없겠지. 절대로. 맞지? 이 부분은 겹칠 수 있는데 D로 가는 애들이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없잖아. 그치? 마찬가지 C로 가는 애들이 이쪽 올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찍는 거야. 이해했어? 뭔 말이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D를 여기 말고 이렇게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셀 틈이 있잖아. 이렇게 가는 경우를 못 세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점을 이렇게 사선으로 찍어주면 돼. 이해했어? 그치?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이제 장애물을 좀 만들어 보자. 장애물. 신정호 또 나와. 신정호. 이렇게 신정호 있어. 자, 그럼 이렇게 점을 찍었다고 쳐볼게. 신정호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어때? 이제 계산이 좀 쉽나? 진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용할 수 있을까? 이 상태에서. D는 여기 찍었어. 점은 잘 찍었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찍었어. 아니 그건 아니지. 완벽하게 찍진 않았어. 한 98% 잘 찍었어. 2% 부족해. 뭐가 부족할까? 점을 이렇게 찍게 되면 내가 이제 사실 이 점 찍어서 쓰는 방법이 장애물을 좀 쉽게 피하려고 찍는 거거든. 맞아? 장애물을 좀 쉽게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 찍어서 나눠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점을 찍어버리면 장애물을 생각을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그게 빡치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이렇게 찍어버리면. 그래서 점을 찍을 때는 어떻게 찍냐면 이 장애물을 통과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장애물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찍어야 돼. 오케이? 한가운데를 지나는 선, 그쪽으로 찍어야 돼. 그러니까 점을 정확하게는 여기하고 여기를 찍는 게 베스트겠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 장애물 없지. 그치? 편하게 셀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 나누기 4팩. 그치?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그래서 5가지. 됐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더해서 6가지. 이런 식으로. 이해했냐, 뭔 말이지? 이렇게 셀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냥 쓸 수는 없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점을 찍어야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 그냥 세는 거 빡시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점은 이런 식으로 찍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서 일로 가는 경우랑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일로 가는 경우, 여기서 뭐 일로 와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세는 거지. 이해했어 말이지? 그래서 각각 센 다음에 다 더하는 거지. 얘네끼리는 이제 겹치는 게 없으니까. 돼서?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어. 되지? 그래서 이게 내용은 다고 요걸로 대표 문제 좀 풀어보자. 자, 20번 잠깐 볼게.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택한 5명을 원탁에 둘러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A, B를 포함해서 5명. 그럼 A, B는 미리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몇 명 더 뽑으면 돼? 3명. 몇 명 남았어? 6명 남았어. 그럼 뭐야? 6명 중 3명 뽑아. 그래서 뭐 C, D, E 뽑았어. 얘네 나열해. 몇 가지야? 4팩이지. 별거 없지. 계산은 안 해. 너네가 해. 그 다음 24번. 네 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한대. 커플끼리 왔어? 에이씨, 뒤질라고. 네 덩어리지, 그지? 네 덩어리 커플. 하나, 둘, 셋, 넷. 나열하는 거 몇 가지? 3팩이지. 그지? 곱하기. 각자 뭐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4제곱. 두 가지 이렇게. 별거 없지. 그 다음에 28. 색칠하는 거. 색칠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 사실. 색칠하는 것도 지금은 대표 문제다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나오긴 했거든. 근데 색칠하는 것도 이게 조건이랑 그림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 그래서 이것도 연습 좀 많이 해야 돼. 지금은 좀 요건 좀 쉬워. 일단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7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칠한대. 그리고 각 영역에는 하나만 칠하고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거로 본다. 그러니까 원순열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어디부터 칠할 것 같아? 가운데. 그치, 가운데. 몇 가지야? 가운데 칠할 수 있는 게 7가지. 그럼 남은 6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야, 원순열로. 그럼 몇 가지겠어? 5팩이겠지. 그치? 원순열. 6개를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돼. 그 다음 32.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2등변 삼각형인 사각뿔의 각 면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또 칠할 거래. 모두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사용하는 건 쉽거든. 근데 이제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같은 색을 여러 번 쓸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 그게 좀 어려워. 지금은 그냥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냥 하면 돼. 이것도 그리고 회전에서 일치하는 거 같은 걸로 본다는 건 원순열 적용한다는 얘기야. 일단 밑면에 칠할 수 있는 거. 밑면부터 칠할게. 몇 가지야?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을 원순열로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몇 가지야? 3팩이지. 4개를 돌리는 거니까. 쉽지? 35. 직사각형. 자, A가 일찍 왔어.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3가지. 곱하기. A가 앉았어. 원순열 깨졌어. 5팩. 그치? 개 쉽지? 다음 40번. 자, 배낭여행을 하는 내 친구 A, B, C, D가 어떤 숙소 301호, 2호, 3호에 임의로 배정받는 경우의 수. 빈 방이 있을 수도 있대. 몇 가지야? 뭐라고? 다시. 3의 4제곱이지, 그치? A가 고를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고, B도 3가지, 그 다음에 C도 3가지,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복을 당하는 게 뭐야? 방이지, 방. 맞지? 방이니까, 방이 앞에 와야지. 3파이 4. 그래서 3의 4제곱, 81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46. 일렬로 나열된 전구 4개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 그러면은 뭐 옵션이 2가지씩 밖에 없잖아. 키는 거, 끄는 거. 맞지? 그럼 몇 가지야? 2에 4제곱이지. 그치? 2가지.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모두가 꺼진 경우가 다 있으니까 그건 신호에서 제외한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되지. 그 다음 49. 자, 5개의 숫자 5, 6, 7, 8, 9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것도 뭐 어려운 조건은 아니지.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짝수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조건이 없으니까 몇 가지씩 있어. 5가지씩 있는 거지. 5가지, 5가지, 5가지. 왜냐면 또 중복을 허용하니까 똑같은 숫자를 뽑아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5의 세제곱 곱하기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집합 x랑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a 몇 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니까 5, 파이, 3 그치? 5의 세제곱까지 그러니까 125가지지. 그러니까 L이 갈 수 있는 게 5가지고 M도 그렇고 N도 그렇고 그치? 그래서 5, 파이, 3 그 다음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FL이 3인 거 그럼 L이 그냥 얼로 갔다는 거야. 3으로 갔다는 거지. LMN이 있고 그 다음 y가 1, 2, 3, 4, 5 1, 2, 3, 4, 5가 있어. L이 3으로 갔어 이렇게. 우후. 그러면 L을 3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조건이 없잖아. 몇 가지씩 있어? 5가지씩 있으니까 5파이 2가지. 그래서 5의 제곱 25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더하면 되지. 그 다음 60번. 자, 여기 영문자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C와 E가 오도록 나열한대. 그럼 그냥 C와 E를 양 끝에 두고 나서 남은 거 이제 나열하면 되거든. 가운데 거. T, I, N, U, E가 되네. 그러면 E는 아니구나. 이렇게. 그러면 C하고 E를 나열하는 건 몇 가지야? 2가지. 그냥 2가지. 앞뒤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나열하는 거 6팩. 나누기 얼마? 그치. N 2개 있지. 똑같은 거. 그래서 2팩. 이렇게. 간단하지? 요거 나열하면 되지. 그 다음에 66.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이 같은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면 되는데 그럼 얘는 전체 6팩 나누기 뭐야? 2팩, 2팩. 이거는 그냥 0까지 포함해서 그냥 다 나열하는 거고 여기서 맨 앞에 뭐가 들어올 수 없지? 0이 못 들어오잖아. 그래서 맨 앞에 0이 들어오는 걸 이제 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1, 2, 2, 3, 3이잖아. 요거 나열하는 건 몇 가지야? 5팩 나누기 2팩, 2팩이지. 그치, 이렇게. 요걸 빼주면 되지. 왜냐면 첫 번째 자리의 숫자가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는데 3가지 다 나눠서 한 다음에 다 더해야 되잖아. 그치? 이것보다는 그냥 이게 낫지. 그치? 그 다음에 72.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특정 순서를 고려한 순열. 그러면 C하고 D를 뭐라고 하면 돼? C하고 D를 같이 그냥 세모라고 생각할게. 그럼 이거 그냥 나열하면 끝이지. 얼마야? 5팩 나누기 2팩. 요거 계산하면 끝이겠지. 됐어?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추가해 볼게. 갑자기 떠오른 건데. 자, A, B, C, D, E에서 조건이 C하고 D가 2보다 앞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A하고 B하고 세모 한 다음에 이거 나열하면 5팩 나누기 뭐야? 3팩에다가 2팩 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C하고 D가 얘보다만 왼쪽에 있으면 되는데 근데 CD 2일 수 있고 DC 2일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 둘이 나열하는 걸 다시 곱하는 거지. 이해했지? 다음 77. 최단거리. 자, 요 도로망이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갈 건데 P를 거쳐 간대. 이거는 뭐 장애물 없으니까 편하게. 오른쪽 4칸, 위로 2칸. 뭐야?
6팩 나누기 4팩 2팩 곱하기 여기서 오른쪽 둘 위로 둘 4팩 나누기 2팩 2팩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간단하지. 그 다음 82. 자,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대 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자, 이건 장애물이 있지. 그치? 뭐 여기 길이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일단 그냥 세보자. 그냥 세볼게. 6, 10, 15, 21. 여기는 6, 그치? 여기도 6이겠지, 그치? 16, 31, 52, 22, 53, 105. 이렇게. 빠르지? 그치? 금방 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요 방법이 있고, 105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렇게도 할 수 있어. 자, 2점하고 2점. 그러니까, 길을 새로 만들어서 가보는 거지. 길을 새로 만들어서. 오른쪽 몇 칸? 5칸. 위로 4칸. 9팩 나누기 뭐야? 5팩, 4팩. 에서 여기를 거쳐가는 거랑 여기를 거쳐가는 거를 빼주면 되지. 길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A에서 C 거쳐 B 가는 거. A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 4팩 나누기 3팩 곱하기 C에서 B 가는 거 5팩 나누기 4팩. 그치? 빼기 ADB는 한 가지지. 그치? ADB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요렇게 빼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있어. 왜냐면 이게 그치? 뭐 그냥 요렇게 하는 것도 있어. 뭐 실제로 계산해보면 얘는 9, 8, 7, 6 그 다음 5팩이니까 5팩, 5팩 약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요거 나누기 4팩이니까 4, 3, 2, 1이거든. 그럼 4, 2, 8하고 3, 2 하면 7, 2, 14에다가 126이네. 126에서 얘 계산하면은 5, 4, 20 빼기 10, 21 빼네. 얼마? 105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길이 없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빼는 거는 이거는 또 그림마다 다 달라.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힘들 수도 있어. 이게 지금 그나마 끝자락에 있는 많이 없는 그런 길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뺄 수 있는데 좀 어렵게 나오는 그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점 찍는 거. 진행 방향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의 수직인 느낌. 요렇게지. 그치? 이렇게 찍으면 돼. 근데 장애물 정가운데를 뚫고 가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어디에 점을 찍겠어? 여기가 원점이라고 쳐봐. 그럼 점을 어디에 찍을까? 2,2 또 3,1 4,0에 찍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리고 이거 점을 찍을 때 이게 꼭 일직선상에 있을 필요는 없다잉. 그냥 느낌상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 점 3개가 일직선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오케이? 이것도 그림마다 좀 달라. 일직선에 꼭 없어도 돼. 그냥 제대로만 잘 찍으면 돼. 이 장애물을 뚫고 가기도 하면서 셀 틈 없이 그냥 그렇게만 잘 찍으면 돼. 그럼 여기 CDE라고 써볼게. 그럼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거 한번 해보자. 몇 가지지? 4팩 나누기 2팩 2팩 5팩 나누기 3팩 2팩 더하기 ADB 4팩 나누기 3팩 곱하기 5팩 나누기 3팩 2팩 더하기 1 곱하기 5팩 나누기 4팩. 그치? 이렇게. 맞지? 계산해볼게. 요 6가지, 요 10가지, 60. 그 다음에 4가지 10가지, 40. 그 다음에 5가지. 그럼 105 나오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네가 편한 걸로 가주면 된다는 거지. 됐지?